안녕하세요. 정밀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27일이고요. 오후 3시 0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 잠깐 볼게요. 코스피 200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업종별로 분류해 놓은 코스피 200 중에 건설 쪽에 여기 속해 있죠. 그리고 건설 쪽 이쪽 비중 중에서는 26%로 가장 높은 그 지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포스코 케미칼을 보기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한번 봐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속해 있는 업종 지수, 즉 그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그리고 건설에 속해 있는 건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에 2013년하고 2014년쯤에 지지를 했던 그 지수대죠, 여기가. 그리고 2015년에는 깨지면서 올라왔지만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서 반등했지만 저항을 받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올해 열심히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중요한 기로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형성되었던 이 지지와 저항에 형성되는 지수를 안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막 다시 떨어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도 우상향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앤숄더 했던 지지와 하나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넘어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항과 소위 말해서 이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면서 이제 중요한 갈림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해서 더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위의 지수를 봤을 때는 전고점 이 자리 365.90이라는 자리를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수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점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포스코 케미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수가 더 나가게 된다면은 그 아까 업종 지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걸려주게 된다면 지수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포스코 케미칼 18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는 거죠. 저길 통과해야만 지수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수가 걸린 자리가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동안 건설업종의 업종 지수가 저항일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크게 개괄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연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어떤 그 흐름을 가져왔는지 가격 분석인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도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018년, 19년도에 만들어놨던 이 트렌드를 이렇게 하나 형성해 놨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를 넘어서면서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여기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표시가 안 돼서 자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강하게 18만 원까지 왔지만 이 자리는 아까 보셨지만 업종 지수의 저항 자리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15만 2천 원에 여기 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업종 지수의 저항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와서 넘어간 10만 원대 지금 자리는 애매하게도 중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성된 이 가격대에 가장 거래가 많은 가격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려놓고 지금 내려오면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하면서 거래가 점점 늘어가는 가격대에서 파동을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눌림이 완성돼서 다시 한번 가면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겠고 다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기를 붕괴하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그 매물이 저항이 되면 다음 1차적으로 빠지고 다시 2차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지금 가격 15만 3천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으면 이제 연봉에서 봤던 그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해결했던 게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만 원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18만 3천 원, 18만 4천 원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는 포스코 케미칼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다라는 거죠. 중간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잘못돼서 밀린다면 이 10만 원까지는 꽤 멀죠. 한 50% 정도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18만 4천 원을 넘어가려면 한 3만 원 이상을 다시 더 도약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지를 했고 또 지지를 했고 또 지지를 한 모습이 올해 3월부터 3, 4, 5, 6, 7월까지 이어지는 저점을 잘 지켜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은 이 가격대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저 간격을 조금만 더 띄워볼게요. 구체적으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공간을 띄워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여백이죠. 띄워보면 이렇게 되면 현재 가격대가 표시하는 자리가 여기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13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14만 원, 13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14만 원대를 이탈하게 놀게 된다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저항이 되면서 제 2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앞과 뒤를 우리가 보는 것은 앞을 보는 것은 잘 팔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를 보는 것은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주봉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변함이 없죠. 이번 방에. 변함이 없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빼곡하게 지지하장으로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가격이죠. 거기가 이제 13만 7천 원, 8천 원. 그건 14만 원대 되겠죠. 저기가 붕괴되지 말고 얘가 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하나 우상향으로 올라온 트레전선하고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지와 올라오는 지지, 즉 이 흐름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포스코 케미칼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도전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13만 7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15만 2천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13만 원대면 한 2만 원 빠지니까 한 15% 내지 한 20% 정도는 리스크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 뒤를 본다는 얘기가 바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 가격이죠. 가격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은 연봉, 월봉, 주봉을 통해서 조금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로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종 지수와 맞물리는 18만 4천 원을 강하게 넘어가주냐? 아니면 13만 7천 원을 지켜주느냐? 그 다음은 10만 원이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포인트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차트만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으니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대형주입니다. 비금속 광물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1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12조 정도 되겠죠. 요 상세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피 200으로 가기는 여기 이게 건설 쪽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종합화학 소재 기업. 내화물, 춘황 소재 생산 이렇게 돼 있죠. 자, 재무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최근에 1년 동안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써 있는 것은 최근 3개월간 중간세 발표한 전망치 평균값이다. 그럼 이거 좀 패턴을 찍고요. 어쨌든 매출액 구조가 3,800억, 4,500억 정도, 4,600억 정도 조금 늘어가는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작년 여기서 출발했던 주가가
그래도 3만 원짜리가 6배 정도 왔죠. 6배 정도. 18만 원이니까.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성장 단계는 상당히 가파르게 잘 올라온 거죠. 아마도 이런 내용하고도 상당히 부합되는 주가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조 2천억 정도,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얘도 역시 계속 늘었죠. 그러니까 무겁기도 하면서 대형주인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성장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도 가볍게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주가는 이 자리를 즉 13만 7천 원 1차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밀린다고 하면 2선이 10만 원대인데 그래서 1차 지지가 하나 있고 2차 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대형주를 들어가실 때는 손절할 생각을 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들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3중 지지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1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그 다음에 2, 3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다 지지대잖아요.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가 상당히 넓긴 해도 저항되어 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눌림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13만 7천 원을 무너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2만 5천 원 선, 그 다음에 10만 원 선인데 흐름상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 흐름을 깨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만 5천 원 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되면 heb소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나갈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저항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대는 12만 5천 원 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들도 바로 추상적이 아니라 가시화시켜서 실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 제시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 망설여지게 된다 그러면 항상 매매할 때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12만 5천 원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나 관심 있다면은 12만 5천 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가인 18만 5천 원은 업종지수하고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하나 있다. 이런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따라서 지금은 15만 원대는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12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조금 파동을 쳐주고 하향해서 확인된다면은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음 선이 있는데 이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돼버리니까 1차적으로 12만 5천 원 선을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의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가는지. 양극재 업계 전기차 보면 활짝, 포스케미칼. 뭐 2차 전지인가요? 전기차. 그쪽이 전기차 그쪽이죠. 배터리 내와의 경제의 새로운 성장. 그러니까 건설로 분리돼 있지만은 얘네는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케미칼 자체가 화학이라는 그런 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럴 만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주가가 이 기준을 확 붕괴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떨어지면 모를까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삼아서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거는 매매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냥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릴게요.